네, 돈이 모이는 재테크 비법 머니맨.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머니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한보람입니다. 자, 부자가 되는 방법 바로 부동산에 있다라고들 하죠. 앞으로도 저희 머니맨과 함께 하시면서 그 부자가 되는 길에 함께 동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꽉 채워서 정말 유익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거든요. 또 오늘은 특히나 대구와 관련된 이슈 좀 알아볼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드리는 상담까지 이어가 보도록 할 테니까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머니맨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Just put the money in the bag. You got the money in the bag. Yeah, we got that money in the bag. Come on. 네, 머니맨 문 활짝 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희 머니맨 직접 참여 가능하신데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문의 전화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2128-8548번, 02-2128-8548번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SNS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주소 참고하셔서 페이스북에 쪽지나 또 아니면 게시글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SNS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호원 개발의 김태형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저와는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는 건데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6월입니다, 전문가님. 네. 이제 어떻게 보면 봄 이사철 성수기도 조금 지나가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워낙에 많은 분들 만나시잖아요. 네, 네. 그럼 요새는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세미나를 통해 만나는 분들의? 4월까지는 좀 전체적으로 약간 좀 다운되어 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약간 아파트 가격은 자꾸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떤 그 스탠스라고 해야 되냐, 어떤 위치에서 자산을 굴려야 되는지, 네.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한 1월부터 4월까지였다면 5월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서 위치에 따라서 팔 수 있는 위치 또 살 수 있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되어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요새 워낙에 올해 초부터 워낙에 부동산 시장에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좀 불안하고 걱정을 좀 한가득 안고 시작했던 부동산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오늘 또 저희 머니맨과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하반기 부동산 투자 또 탄탄하게 준비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저희 전화번호를 통해서 문의 전화 이용하시면은 앞으로의 준비하시는데 전략 짜시는데 궁금하신 사항 언제든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2128-8548번 02-2128-8548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 저희가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고민 해결해 드리기도 하지만요. 또 전문가님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세미나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자,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에 이번에는 대구로 가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세미나 진행이 되고요.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로 대구 지역과 관련된 소식들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8층에서 진행이 되고요. 자, 대구도 워낙에 큰 도시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변화들 많이들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황은 어떤지 체크해 보시면서 또 전망도 짚어드리면서 앞으로의 나의 부동산 시장 투자 전략까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만들어 볼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김태형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이슈들에 대해서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 좀 다뤄볼까요? 이 부동산이 주식하고 조금 성격이 틀려서 한번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그게 이렇게 쉽게 매일매일 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주에도 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는 이야기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금방금방 변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 큰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잘 파악만 하셔도 일반 분들께서는 이제 사야 할 타이밍, 또 팔아야 할 타이밍, 또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도움을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처음에 이제
도표가 좀 나오면 좋겠는데 네. 최근 부동산 가격 자체를 보시면 특히 서울에 같은 경우 이제 도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주택 매매 가격 자체는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에 와 있고 그다음 중간에 있는 걸 보시면 아파트 매매 가격은 99.5 이렇게 가지고 약간 떨어지는 거의 뭐 비슷하지만 0.0 한 2 정도 떨어져 있는 느낌. 네. 그러다가 이제 가장 큰 폭의 차이가 보여지는 것은 그러니까 가장 사람들이 좀 많이 사고 파는 그 좀 좋아하는 그런 아파트 50개를 모아가지고 지방에 5개를 포함했어요. 가격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11월에 가장 높았고요. 올해 5월에 97.2가 되는데 주목할 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하락의 측면으로 쭉 내려가고 있죠. 파란색 지표가. 네. 그러다가 이제 4월부터는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기본적인 이 아파트 중에서도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에 대한 심리는 매수세로 조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것이고 가운데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보합이 좀 약간 약세, 약보합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 매매 가격이라는 것은 여기 아파트 플러스 단독 주택 플러스 그다음에 뭐 연립주택 이런 주택에 관련된 것들은 다 포함시킨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 주택 매매가 99.9인 거에 반해서 아파트 매매가 99.5라는 얘기는 주택,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괜찮게 지금 받쳐주고 있다. 아파트는 조금 떨어진 느낌이 있지만 그 반면에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매매 가격에서 강보합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100에 근접한 수치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 도표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표를 보니까 쭉 올라갔다가 올해 들어서 조금 많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네. 또 아파트 가격은 그래도 꽤 이렇게 보합권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대책이 쏟아지다 보니까 매매가 네. 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투자자들 그렇죠. 입장에서. 그래서 뭐 거래 절벽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가장 이제 그 매수와 매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어느 지점이 바닥일 것인가, 네.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올라가는 반등의 시점이 어디인가 이게 제일 그러니까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9.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처음 한 2달 정도 지금 도표에 보시다시피 한 11월까지는 그 상관없이 계속해서 매수 우위로 쭉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양도소득세라든지 또 뭐 대출 규제라든지 종합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이 한꺼번에 다 이 9.13 정책 안에 실려 있다 보니까 일반 시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그 주택을 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도 보면은 작년 대비 아직까지도 지금 한 20% 정도밖에는 안 돼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 이유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샀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니까요. 심리적인 불안이 있기 네.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한 4월까지는 쭉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4월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다. 특히 서울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개발돼야 될 그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하고 서로 이제 좀 상충이 되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그 삼성동에 있는 이제 그 코엑스 주변에 광역 교통망이 생기는 거죠. 그 한전자리에 현대자동차가 들어오기로 돼 있었고 그 밑으로 지하 한 6층에 걸쳐가지고 6개 노선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버스 노선부터 해서 지하철 노선, GTX 노선, 광역 철도 노선들이 한꺼번에 그 안에 들어가면서 코엑스에서 잠실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지하 도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생기다 보면 근데 일산에서 강남으로 오기 너무 좋아지는 그런 구조긴 한데 사실 강남에서 일산 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강남이 더 좋아지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이 삼성동 주변에 있는 대치동
또 그다음 청담동 이쪽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강세를 띠고 있고 변수였던 그 정부 정책 중에서 변수였던 이제 3기 신도시가 다 발표가 나면서 어떤 변수가 이제 제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수들을 이렇게 펼쳐 놓아 보니까 강남 지역의 아파트가 훨씬 더 이제 상대적 가치가 올라가 버리는 상황이 온게 네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에 그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가격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그리고 그 거래량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에 지금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일반 아파트 매매에서는 좀 거래량이 지금 다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도표를 보시면 나오는 저 그림이 지금 아파트 시장이 다시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상승 기조에 있다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올 여름이 지나고 저 곡선이 다시 우상향으로 조금만 더 한 2, 3개월 올라간다면은 분명하게 이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는 구조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앞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신호가 일단은 나타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조금씩 매매도 많아지고 있고 가격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뭐 재건축, 재개발 지역도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또 개발 계획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지역에 네. 대한 가치 상승을 올려주는 요건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하반기에 또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 물건들도 많아서 네.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이제 보시면 6월 분양 예정이 약 한 32,700여 세대로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6월 달에 갑자기 이렇게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결국에는 작년 9.13 대책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1월부터 3월까지 원래 계획되어 있던 분양 물건들이 작년 9.13 대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 자체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냉각이 되다 보니까 뒤로 미뤘죠. 미루다 보니까 네. 1월부터 3월, 좀 길게는 4월까지 분양 예정되어 있던 물량들이 조금씩 뒤로 밀려 나오면서 이제 5월 달에는 이 분양 물량 자체가 조금 풀어도 괜찮겠구나. 건설사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러면서 이제 5월, 6월에 지금 물량이 이제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긴 거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7,000세대, 8,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네. 부산, 대구, 광주, 서울, 대전 이 5군데는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의 여러 가지 그 부동산 경기가 좀 이렇게 다운돼 있는 그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 분양 시장이 뜨겁습니다. 네. 서울은 근데 대신에 워낙 이 평당 가격 자체가 높고 주택보증공사에서 9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중간 집단 대출을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분양 사태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평당 3천만 원이 넘었을 경우에 30평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9억이 훨씬 넘고 거의 한 11억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네. 청약을 넣었다가도 다시 포기하는. 그래서 실제로는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비 당첨자들도 돈이 없다 보니 최종적으로 미분양 나온 것들을 그냥 돈 주고 현금을 주고 사는 시중에서는 이제 줍줍 사태라고 네, 부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 지역에 많이 있는데 대신에 이제 뭐 대구나 광주나 대전의 경우에는 줍줍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파트 세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한 40년 가까이가 흘러가면서 초기에 지었던 아파트들 그리고 이제 6.25 이후에 60년대부터 70년대에 이제 형성되었던 주거 단지들이 다 구옥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2010년에 들어오면서 재건축 재개발 시장으로 이제 들어왔고 그 시장이 이제 이 대표적으로 보이는 대전이나 광주나 대구, 특히나 광주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 새 아파트들이 거의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새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있고 또 새로운 요즘 나오는 아파트들이 사실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그런 아파트들을 이제 많이 선호하게 돼서 대구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30대 1, 40대 1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분양 열기가 뜨거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대구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까 네, 해요. 네, 그동안 이제 조금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분양 물건들이 이제 6월에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에는 또 이제 워낙에 노후된 건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새 아파트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분양 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자, 그래서 대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대구에는 또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 현재? 대구는 이제 동서남북에 있고 그다음에 달성구, 수성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이 있고 달성구가 있어서 총 한 7개 정도가 되는 네. 건데 지금 보시면은 달성군 쪽으로 보면은 제가 이전에 대구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사읍이라 해서 성소 4차 산업단지가 그게 형성이 되면서 그곳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건너갔고 또 안정적인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녀들도 많이 낳게 되고 해서 그 다사읍이 이제 굉장히 빨리 커지는 그래서 10만 가까이 되는 그런 읍인데 10만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그러네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있는 것처럼 동쪽으로 보면 이게 신서 혁신도시라고 있어요. 여기는 네. 주로 이제 바이오 계통, 제약 계통의 회사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전국적인 혁신도시가 6군데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빨리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이제 입주한 기업에 이제 속한 사람들이 직장인들이죠. 직장인들이 이제 여기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 또 거주를 해야 되니까 주거지가 이 주변에 아무래도 많이 형성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여기가 있는 곳이 안심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곳이 원래 행정동이 이제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한 47% 가까이 늘면서 동 자체를 5개로 지금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결국에는 일자리가 탄탄히 받쳐지는 지역에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맞아요. 그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주변의 상가라든지 또 뭐 주거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생기게 되면 시의 입장에서는 또 군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으로부터는 이제 법인세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또 일반인들로부터는 이제 소득세가 들어올 것이고 그런 지방세 자체가 이제 커지게 되면 이 시에서는 또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SOC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주변에 뭐 공원을 만들 수도 있고 네네. 또 길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고 환경이 또 점점 여러 가지 좋아지겠네요. 좋아지는 환경들을 이렇게 더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선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기업이 있던 곳에서 기업이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 시에서는 그 세수가 없기 때문에 점점 이제 시는 좀 가난해지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또 이곳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빠져나가게 되면 결국에는 그곳에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 남게 되는 그런 또 악순환이 생긴다. 결국에는 정부든 행정자치를 하시는 시든 결국에는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뭐 지하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천연 자원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라를 이만큼 이렇게 발전시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그것이 4차 산업이 됐든 농업이 됐든 네. 어떤 그 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탄탄하게 받쳐지는 지역들에서 개발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혁신도시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신서혁신도시가 정말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내면서 네. 산업적으로도 발전이 되고 주변에 주거 환경까지 개발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 되고 사람 몰리면 부동산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신서혁신도시를 또 대구의 살림꾼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네네. 그래서 그런가 봐요. 자, 또 대구에 또 다른 이슈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4월 달에 보시면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정부에서 조금 확대하고 이제 완화시켰습니다. 그 네. 말은 이제 6m 되는 도로를 끼고 있는 오래된 구옥들이 있는 블럭이 있겠죠. 그 네. 주변들이. 근데 그 지역들을 이제 보통 그 크게
재정비 촉진 지구처럼 지구 단위 개발에 의해서 뭐 10만 평, 20만 평, 크게는 뭐 100만 평 이런 식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또 도시 재생 사업 중의 일환인데 그 도로를 끼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나 뭐 주택들을 도로를 그대로 놔둔 채에 이렇게 펜스만 쳐서 그 안에 있는 건물들만 정리해가지고 소규모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것을 일컫는 얘기거든요. 미니 재건축. 그렇죠. 이렇게 볼수 그런 있겠네요. 개념이죠. 네. 보통 300가구, 뭐 조금 적게는 200가구, 많게도 뭐 한 500가구도 채 안 되는 규모인데 네. 원래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주로 이제 취급을 하고 또 이제 아파트를 올리고 이런 형태로 나갔다가 최근에 이제 건설, 특히나 이제 주택 건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미분양이 많이 있거든요. 서울과 수도권 쪽에도 좀 있지만 전국에 6만 세대가 넘는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 한 5만 2천 세대가 이제 지방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분양 지역에는 아파트 짓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심사 기준도 강화가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곳에 이제 아파트를 짓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1군이라고 보통 불리우는 대기업군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업체들이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도 이제 뛰어드는 거예요. 뭐 H건설, 뭐 네. D건설, 뭐 G건설 이런 업체들이 그동안에는 뭐 택지개발이라든지 뭐 LH에서 사업을 크게 보다가. 하는 신도시 이런 쪽에 주로 가 있다가 이렇게 네. 하니까 이 대구에 있는 지역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뭐 아무래도 좀 가격을 싸게 쓰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건설업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전보다 훨씬 소규모 미니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것이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좋은 측면이 있는데 반면에 경쟁은 이제 더 심해졌다. 네. 그래서 뭐 역세권 청년 주택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대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고 또 LH와 함께 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골목 상권을 먹는다 해가지고 이제 대규모 마트 이런 것들 한 달에 2번씩 쉬게 만들잖아요. 제한을 좀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대구 내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김태형 전문가님과 함께 대구에 대한 소식 좀 알아봤습니다. 대구로 가봤는데요. 대구 지역의 더 자세한 이야기는요, 세미나 참석하시면 더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소식 전문가님께서 직접 한번 설명 도와드릴까요? 저희들이 이번에는 그 동대구역 근처에 있는 그 대구 경북 디자인 센터 8층에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대구가 이제 상당히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산업화가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구 자체가 이제 지금은 다시 한번 재건축, 재개발에 의한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서도 어느 지역이 좀 앞으로 유망한 곳이고 또 대구 외에 다른 지역에 투자할 곳은 또 어디가 있는지 또 어떤 것에는 투자를 좀 하지 않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또 세미나 끝난 이후에는 또 1대1로 또 저 자세한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유익한 정보 든든하게 안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 당신이 부자가 되는 시간 머니맨. 어려운 부동산 궁금증, 이제는 머니맨과 함께 하세요. 24시간 무료 부동산 상담 신청 방법. 첫 번째, 02-2128-8548로 전화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도 가능합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에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제는 머니맨에 문의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려 있거든요.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해서 또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서울 전화 2128-8548번, 02-2128-8548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연결되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주소 알려주실까요? 예, 그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네. 690-9, 네. 690-3, 산 105-17, 세필지 325평입니다. 새 필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토지를. 얼마나 예, 예. 보유하셨어요? 저희 보유한 지는 한 4년 정도 돼요. 4년 정도 보유를 하셨고요. 네. 예. 어떤 점이 그리고 궁금하실까요?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거든요. 건물을 또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땅 위에? 예, 거기에 저희들이 그 강에, 북한강에 딱 붙어 있어요. 네네. 북한강에 붙어 있는데, 그게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연면적이 175평입니다. 네. 꽤 큰 거기 땅과, 네. 큰 건물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준공이 난 거거든요. 네네. 준공이 나갖고 그 이제 통째로 저희들이 이제 그 임대업을 하려고 다가구 주택으로 준공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걸 통째로 응. 매각을 하려고요. 매각을 하시려고 예.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좀 전망이랑 매각 타이밍이라든지 좀 한번 살펴봐 드려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강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전문가님과 함께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땅도 많이 네, 가지고 시청자님이 지금 직접 여기를 건물을 다 지으신 거죠? 예. 예, 여기를 지금 다가구로 지으신 거네요? 예. 다가구 네. 6세대로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러시구나. 주변에 다 펜션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펜션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예, 있는데 저희들은 펜션보다는 이제 임대업을 하려고 제가 예. 지은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직접 임대업을 하시기에는 위치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위치는 뭐 보시면 바로 북한강을 바로 끼고 있고 또 도로도의 경춘선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경강선도 연결되어 있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제 이게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땅이 325평이고요. 네, 그게 아니라 그 다가구 안에 그 임차인이 들어갈 수 있는 평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게 약 23평형입니다. 그러면 방이 2개 정도 나오나요? 그 원룸으로 돼 있어요. 23평이 원룸으로 돼 있어요. 원룸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월풀이 2층, 3층은 월풀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느낌은 주거용보다는 여기는 좀 네. 이렇게 와서 좀 지내는 그런 곳이긴 한데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거를 하려면 그죠? 뭔가 주변에 자기가 이렇게 직장이 있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죠? 예. 그런 측면을 볼 때는 이제 다가구라는 것이 위치에 비해서 너무 이게 좀 아깝다 느낄 정도로 사실은 여기가 사람들이 이렇게 뭐 여름이든 봄이든 바로 위에 또 바로 아래쪽엔 또 자라섬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는 좀 단기 투숙 개념의 그 어떤 주거시설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해서 지으신 거니까 위치는 너무 좋고요. 다만 이제 여기를 이제 다가구로 이제 임대를 개별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단지 이제 이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이제 통으로 매각하시려면 시기는 사실 이게 이런 지역에 있는 시기는 부동산 전체적인 전반적인 어떤 시황하고는 사실 같이 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부동산 그 거래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올여름 지나고 한번 진행을 하시고 이게 올해 준공을 받으셨나요? 지금 작년 5월 달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그러면 이걸 매각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 처음에는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지은 게 아니라 임대업 하려고 지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거 준공 받아놓고 한 5, 6개월 동안 팔아야 되나 아니면 임대업을 해야 될까 고민 끝에 예, 예. 결론은 그러니까 통째로 그냥 매각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예. 매각으로 결정이 난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 위치는 너무 좋다. 위치는 너무 좋고 사실 이곳을 지나가다가 보면 누구라도 여기에서 좀 하룻밤 지내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야 되면 이 주변 반경 뭐 10km, 많게는 한 15km 정도까지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길 건너편에 있어요. 가평 쪽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시장 조사를 하시고 매각을 한다고 하면 올 가을 아니면 내년 봄 정도, 요때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그 회사 연수원이나 작은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네. 가평역하고는 3km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네. 가평역하고는 3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콘도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 그렇죠. 여기는 단위로 네, 콘도 개념이 오히려 더 어울리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예. 다가구지만 좀 뭔가 이렇게 임대를 좀 단기 임대 형태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운영을 하실 분이 계시면 위치적으로 너무 좋은 위치다. 근데 장기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여기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조금 어려움은 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저희들은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네. 그 주변에 이제 놀이시설이 많으니까 네. 골프장도 많고 뭐 거기 저기 뭐 레일 바이크도 있고 남이섬 자라섬이 다 뭐 5km 안에 다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네. 그 위치 서울에서 조금 더 1시간 거리. 구체적인 부분들은 방송이 네. 끝나고 다시 네. 한번 제가 전화를 드리든지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위치도 좋고 워낙에 주변의 환경도 좋고 건물도 잘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활용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생기시면 다시 전화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상담 마무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주변을 잘 보시고 내가 투자를 하려고 있는 건물이나 또 투자를 하고자 하는 또 준공을 하고자 하는 건물에 대한 목적을 조금 더 잘 파악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계속해서 문의 전화 열려 있어요. 언제든지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오늘 김태형 전문가님과 함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상담도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네, 그 아파트를 음.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 팔아야지. 네, 아파트 그래서 한번-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신 것 같고요. 네. 네, 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오산시 오남로요. 경기도 오산시 우남로 정확한 주소는요? 45. 45요. 네. 네, 아파트 이름은 어디인가요? 오남주공아파트요. 네, 경기도 오산시 우남로 45에 우남주공아파트 가지고 계시고 네네. 평수는 어떻게 되나요? 32평이요. 32평형 가지고 계시고요.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2012년이요. 2012년에 보유를 하셨으면 한 6년, 7년 정도 됐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거주는 하고 계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인데요. 앞으로의 좀 매도 시점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매도 네.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네, 지금 그 우남 주공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죠,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이 40대, 30대 분들이 사시기에는 상당히 교육 환경은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도 바로 주변에 바로 탈 수 있고 또 일본 국도도 바로 탈 수 있고 교통이나 교육 환경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 동쪽편에 보시면은 동탄 이신도시가 아직 완전히 완공이 안 돼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분양이나 입주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죠. 네네.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서쪽 편으로 보시면 여기도 지금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그다음에 이제 재정비 촉진 지구로 이렇게 해서 이쪽도 오래된 아파트들을 다 지금 부수고 새로 짓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공급이 앞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오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오산에서 근무하면서 또 주거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상당히 위치가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뭐 주변에 여러 아파트들이 있지만 여기가 이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선호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만약에 이사를 가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조금 좀 빨리 움직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이제 동탄이 이제 계속 들어서고요. 또 그 옆에 재건축이 또 들어서고요. 바로 위쪽에 또 동탄 위쪽으로 또 올라가면 또 건축이 또 생기거든요. 아파트들이.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아파트들이 지금 뭐 밀려 나오고 있으니까 가능하시면 새 아파트 쪽으로 한번 갈아타시고 여기를 임대로 주시는 게 어떨까? 어느 쪽이 좋을까요? 지금 그 생활하시는 반경이 직장이라든지 뭐 아니면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을 하신다든지 어느 지역에 주로 활동을 하세요? 한 세교 정도나 그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세교? 예. 뭐 정점 세교 세교 근처로. 이쪽 주변에 이제 주로 생활 반경이 이쪽 편에 있으신가 봐요. 그죠? 네. 예. 세교도 좋고 뭐 세마도 좋고 또 병점은 굉장히 많이 앞으로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점 쪽에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들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여기는 뭐 투자 조정 지역이나 청약 조정 지역이나 이런 곳이 아니니까 한번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앞으로 화성, 용인, 동탄 이쪽은 계속해서 커집니다. 커지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는데 동탄은 지금 워낙 물량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소화하려면 앞으로 한 4, 5년은 더 걸릴 거예요. 그런 반면에 이쪽 병점이나 이쪽은 이제 수원 공항이 이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세교를 생각하신다면 세교보다는 병점 쪽으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집값이. 네, 지금 오산 전체가 다 집값이 별로 안 좋죠. 네, 그 신도시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죠. 그리고 위에는 그 화성 동탄 신도시가 이렇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아래에는 또 평택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오산이 생각보다는 조금 이렇게 커지지 않은 그런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산에 꼭 있어야 된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번 그 주거지 방향을 병점이나 동탄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시는 게 어떨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시청자님.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요? 재개발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니까요. 여유를 갖고 움직이시는 게 맞고요. 지금 현재 살고 계신 주공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재개발 들어가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30년 정도 된 주공이 있거든요. 네. 한 5층짜리. 예. 그런 건 어떤가? 근데 거기를 들어가셔서 살기에는 좀 불편하시니까 그렇죠. 자금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조금 여유를 갖고 요즘은 30년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서 네. 조금 더 시간을 좀 지켜보시고 조합이 결성되거나 이 오산이나 이런 지역에는 그 재건축 들어갈 때 그 전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갖고 거의 뭐 관리 처분이 나온다든지 했을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는 또 매도를 생각하고 계신 상황이니까 조금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주변의 투자처들에 대한 상담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언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오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지역 살펴드릴까요? 예, 그 인천시 부평구 체육관로 네. 그 삼산타운이라고 굴포천역 앞에 있는 아파트 32평 아파트예요. 네네. 근데 그 아파트를 저희가 이제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떤지 하고요. 네네. 또 인천 서구에 네. 그 지금 현재 검단 신도시 미분양이 되고 있는 동네인데요. 네. 그쪽에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아파트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풍림 아이언 아파트요. 네네. 그거를 지금 매도하는 게 맞는 건지 앞으로 계속 그쪽이 미분양이 된 상태에서 네. 제가 계속 오래 가지고 간다는 게 조금 신경이 쓰여서 그러는데 매도를 하면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여부하고요. 네. 또 그 서울에 있는 중계동에 네네. 그 조그만 아파트예요. 근데 그거 한 22평짜리를 딸 앞으로 부담보 증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점에 그거를 사도 앞으로 저희가 조금 차익이 생길 수 있을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례대로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자녀분에게 증여 생각하고 계시다는 서울의 아파트 정확한 주소, 아파트 이름 어떻게 될까요? 중계동에요. 네. 그 그린 아파트나 아니면 무지개 아파트요. 알겠습니다. 자, 차근차근 빠르게 좀 짚어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첫 번째 말씀하신 삼산타운 주공인가요? 네, 예. 주공 아파트예요. 네, 여기는 뭐 워낙 위치가 좋아서 사실은 이 부평 안에서도 지금 뭐 워낙 인기가 있는 아파트인데 뭐 7호선 탈 수 있고 또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그 인천 2호선도 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위치적으로 워낙 좋고 학교도 주변에 이렇게 다 돼 있고 또 그 상업 시설도 워낙 많고 해서 여기는 사실 뭐 갖고 가신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위치적인 곳입니다. 다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계양구 쪽에서 이제 앞으로 신도시하고 또 이런 것들이 막 생기잖아요. 계양 신도시 또 그 옆에 바로 붙어가지고 부천 또 여기 대장지구도 또 신도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 계양구 이쪽 계산역 이 주변이 전부 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공급량이 한꺼번에 이쪽 지역에 한 5,6천 가구가 앞으로 생기니까 그것들이 이제 분양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다. 근데 이제 생활 환경이 어느 지역 주변으로 가야 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굳이 안 파시고 임대를 놓으시고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고요. 판다고 하면은 이쪽 위쪽에 지금 그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3기 신도시가 지어지기 전에 움직이시는 게 좋다. 그러나 올해나 내년에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는 곳이다.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임대를 놓아도 훨씬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잠깐만요, 선생님. 네. 그러면 그 삼산타운은 올해가 아닌 내년이나 내후년쯤 매도해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 시세가 좀 더 많이 반영이 지금보다 낫겠지요, 그러면? 지금 시세가 그렇게 막 최고점에 있는 시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네. 주변에 뭐 좋은 환경들이 많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년에요? 네네. 네. 급하게 움직이지 마시라. 내년 정도에 움직이셔도 충분히 올해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그 서구 당하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검단지구잖아요. 네. 검단지구가 지금 가장 이제 좀 타격을 보는 곳이기도 하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분양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매도 타이밍을 잡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앞으로 향후 한 3, 4년 이상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조금 힘든 곳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을 너무 붙들지 마시고
좋은 사람이 나오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중계동에 있는 그린 아파트, 무지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게 낫냐라고 물으시면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하는 것 같은 곳인데 중계동 이제 출구 4번 출구, 3번 출구 마주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실제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린 아파트 쪽을 조금 더 손을 들어주는 쪽이죠. 네. 이유가 이제 다른 건 없고 주변에 뭐 학교라든지 이런 게 거의 비슷합니다. 네. 비슷한데 단지 이제 그린 아파트는 뒤에 있는 그 천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산책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가깝고 또 그 밑으로 있는 건영 뭐 쇼핑타운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조금 낫다는 것. 그래서 둘 다 거의 같은 평수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인데 굳이 따지자면 그린 아파트 쪽에 손을 좀 들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정말 다양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명확하게 전문가님께서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네. 아우, 고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네, 사항 있으실 때 감사합니다. 네, 네, 언제든지 연락 고맙습니다. 주시길 예. 바랄게요. 자, 오늘 김태형 전문가님과 함께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실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에 신중한 선택하셔야 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네 번째 상담도 한번 이어가 볼까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제가요, 네. 그 노원구 상계동에다가 그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 가입했는데 네. 잘 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하고 나서 또 불안하신 사항 많으시죠? 자, 네. 어떤 아파트인가요? 주소 좀 알려주실까요? 네, 노원구 상계동 네. 37-16. 네. 아파트 이름은요? 상계 빅그리. 상계 빅그린 아파트고요. 평형수 때는 어느 정도 평형수 때 가입을 하셨어요? 예, 84. 84제곱미터 예, 예, 평형대로요. 알겠습니다. 좀 잘 하신 건지 한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이 상계동 당고개역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상계 재정비 촉진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시청자님이 지금 구입하신 이곳은 이제 3구역입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조합이 형성이 되어서 아마 4구역이 제일 먼저 그 분양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고요. 시청자님이 구입하신 이 3구역은 이제 조합 그 재정비 촉진 지구에서 해제하고 지역주택조합으로 다시 바꾸어서 지금 이제 그 빅그린 아파트 한 4,000세대를 갖다가 지금 짓겠다 해서 이곳에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마도 상계 촉진 지구 중에서 가장 늦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가 지금 당고개역하고 가깝고 또 지금 이제 평당 얼마를 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지역에서는 시간의 문제지 뭐 짓고 나서는 충분히 차익을 볼 수 있는 위치에 지금 그 시청자님께서 그 구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혹시 걱정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걱정되세요? 아니요. 옆에서 사람들이 하도 자꾸 무서운 소리 해가지고요. 무서운 소리를 어떤 소리를 무서운 소리를 하던가요? 혹시 뭐 망한다는 사람도 있고. 아하하하. 예.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주가 되어서 이 여기를 이제 시행사처럼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그냥 그 건물 짓는 가격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조합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일단은 잘 해야 되죠. 그거는 이제 근거가 조건이 그게 돼야 되는 건데 그 문제만 없으면 상관이 없고 다만 시간이 가게 되면 지역주택조합원들이 내는 분담금이 자꾸 좀 늘어난다.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한 3억이다, 4억이다 있으면 이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금액이 좀 늘어나는 것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시청자님, 네. 그 네.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예. 그거 외에는 여기 이제 워낙 그 세대수를 대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인내하시면 좋은 아파트 들어가셔서 사실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너무 주변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앞으로의 차익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궁금하신 사항 생기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김태형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 더 자세한 설명은요, 또 세미나 참석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상담 하나 더 갈까요? 알겠습니다. 저 빠르게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상담 도와드릴게요. 어느 지역으로 가볼까요? 주소 알려주세요. 고민 있으신 주소. 네, 동대문 이문동 네, 115에 17인데, 115-17번지요. 네.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문 뉴타운 4구역인데요. 네네. 지금 뭐 조합 설립 인가만 나와 있고, 이제 아직 뭐 사업시 인가 전인데, 어떻게 순조롭게 될란지 어쩌란지,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비슷한 고민이네요. 좀 향후 전망 또 현재 진행 상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네. 여기가 지금 이문 휘경 뉴타운 지구 안에 있는 건데 지금 시청자님 말씀하신 이곳이 그 4구역이라고 하셨나요? 예, 예. 3-1구역이 아니고요. 4구역입니다. 4구역입니까? 네. 주소가 117-15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여기가 4구역이다. 그럼 구역이 조금 그전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원래 이 3-1구역은 진행되려면 지금 벌써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아마 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조금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래도 지금 현재 지금 이걸 구입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시고, 이것의 진행되는 상황들을 지켜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좋아지니까, 이쪽 지역들은 아파트 위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이제 40층 이상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대지 지분에 따라 가지고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보실 수 있는 좋은 투자를 하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빌라가 조그만 주택인데요. 네, 16평인데 예. 어떻게 재개발에서는 뭐 조그만 집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데 여기는 16평이니까 뭐 크지도 않고 조그마하지도 않고 그런데 그럼 어떨까요? 일단 자세한 부분들은 이 4구역의 그 조합 총회가 있잖아요. 네. 총회에서 여쭤보시는 게 제일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이 16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16평을 바치고 있는 이 대지 평수가 16평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16평에 대해서 나중에 아파트를 지었을 때 몇 평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그 총회에 따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다 다르거든요. 지금 4구역이라고 하셨으니까 4구역 총회에 가셔가지고 문의하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조합에 가서 문의해도 될까요? 네네. 네,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여유 가지시고요. 조금 더 조합원과 조금 더 소통해 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이렇게 만나는 게 아쉬우시다면요. 세미나 직접 참석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얻어가실 수 있어요. 자, 대구 지역에서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6월 18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2019년 돈 되는 부동산 시장 대구 지역에 관련된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대구 지역에 현재 어떤 소식들이 있고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검까지 모두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 8층으로 찾아가시면요. 전문가님 직접 만나보실 수 있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김태형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니맨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022128-8548번, 022128-8548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